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면서 항상 정말 해외 선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 이런 걸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분들은 해외 선물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상 고민을 해왔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나면 부족하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또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과거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또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패턴을 또 연구하고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해외 선물에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기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초반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항상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늘상 강단에서만 합니다. 이 해외 선물이 주식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건 맞아요. 근데 왜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이 적을까 하는 건데요. 해외 선물은 공부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보다 입문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이익을 쉽게 내기도 하지만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손실 또한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선뜻 해외 선물에 들어가기가 만만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은 좀 봅니다. 근데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은 왜 교육기관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케 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자식 아니고는 못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약에 한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남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해외 선물과 관련되는 것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음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양성화 시켜보자.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이 뭔지 알아요? 우리 전 국민을 달러를 보는 사람들로 만들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대학생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쉽게 집에서 1시간 정도 했더니 한 100만 원 갖고 한 20만 원 따더라, 이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꿈? 그리고 해외 선물에 들어가서 손실을 너무 입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에게, 이런 분들에게도 역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방송에서 하는 강의가 도움이 된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해 보시죠. 도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리 없잖아요. 저 역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스터 트롯도 이렇게 보다 보면 끼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한번 함께 잘해 보셔서 성공해 보시도록 하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7월 27일이니까요. 오늘이 7월 29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의 오기 전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하고 와요. 그리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보시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면 될 것이니 꿈을 갖고 해보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날 제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정도 벌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 발생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붉은 색깔은 수익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한 것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해외 선물도 어렵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죠. 그날은 2-3시간 했으니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붉은 색깔이죠. 이 말은 뭐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수익만 발생했다는 거죠.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손실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만 생긴다는 것은 이게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많은 공부, 많은 노력, 생각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단어 좀 한계 좀 있었으니까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손실 생긴 적 있나요? 자, 전부 다 뭐만 생긴 거예요? 수익만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정도 잘하려고 하면 이거는 프로 수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남들이 보면 뭐 한 6번만 수익이 발생해도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유튜브를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6번, 7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3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두 다 수익으로 장식을 합니다. 보시죠. 3페이지가 다 되도록 뭐만 발생했다? 수익만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나름대로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노하우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기준해서 얘기 드리면 저를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6개월이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게 해외 선물의 전문가,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제목에서 쓰고 있는 말이 6개월이면 나도 해외 선물의 고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대충 8월 29일인가요? 8월 29일 날 오후 2시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방송을 보시면서 나머지 기타 내용들을 좀 관심 깊게 봐주시고 참석하셔서 뭐 궁금한 거 하시면서 잘 안 되면 그 의문점 이런 거 물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28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이런 경우는 보통 1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번다 이러면 참 괜찮은 거죠. 이런 정도는. 자, 이 가정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죠. 다 붉은 색깔이죠. 자, 손실이 났나요? 모두 다 수익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4페이지 다 손실은 단 한 번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요건 29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29일이죠.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러 오기 전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전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하는데 그중에 잠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내서 여기 한 게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생한 수익이 280만 원이니까 자,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28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해외 선물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주식이나 왜 비트코인 같은 거 있죠. 이거를 하신 분들은 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누구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도 제가 가정을 잠깐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하나 났죠. 예, 나머지는 전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수수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근데 요거를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거죠. 수익이 날 때는 1000 몇 달러, 3000 몇 달러 이렇게 나는데 손실을 날 때는 70달러, 40달러 이렇게 적게 난다는 거죠. 즉, 자, 항상 수익은 뭐게? 크게. 손실은 어떻게? 적게. 요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수익이 더 크겠죠. 자,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의하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 동안의 수익을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1,8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고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도록 한번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3일 전 27일 날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부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7월 27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1일 하루에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입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저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까?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날은 하루 종일 한 게 요 팔은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까지입니다. 요 영역까지. 요게 하루 종일 된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요 움직인 거예요, 요게. 요만큼 움직였는데 요 구간에서 저는 한 6번인가 7번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가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 끝이 됩니다. 마무리가 이제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7회 정도를 진입하고 청산합니다. 이 중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니까요. 가 부분과 나 부분에 들어갔을 때의 요건이 어떤 것인가 그거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요런 영역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영역에서도 들어가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수익은 났습니다. 그러나 추세하고 반대되는 영역, 반대 방향은 저희 안 합니다. 잘.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나 부분과 A 영역으로 3등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가 영역입니다. 가 영역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요 영역이죠. 가 영역이면. 저 부분을 어떤 요건을 가지고 들어갔을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부합할 때만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부합할 때만.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신다면 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고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돼, 배웠는데도.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감하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그런 결기는 안 나오십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 도전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고 밀고 가시죠 뭐. 자, 여기를 보시죠. 제가 가 영역을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을 보냐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한 일주일간의 전체 추세를 저는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추세를 보는데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정도일까? 요 영역이거든요, 지금. 요 영역 들어가고, 요 영역 들어가고, 요 영역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라고 하는 영역이 여기예요, 가. 여기가 가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지 반대로 하락할지에 대한 궁금증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간의 그 전에 전체 추세를 봤더니 이렇게 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진입 영역이 여기라면 선을 여기서부터 쭉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추세가 뭘로 나옵니까? 하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에 거를 봅니다. 요걸 A,
자, 요게 B, 요게 C, 그리고 요게 D라고 하면 A, B, C, D 전부 다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 영역에서 전체 추세를 보면 내려가는 게 맞죠.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체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지금의 전체 추세는 뭐라고? 하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할 공산이 있다라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요거 하나 갖고 여기서 매도를 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검증해야 될 게 뭐냐. 전체 추세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하락할까 아니면 상승할까를 가장 객관적으로 추정 예측해내는 작업이라고 봐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걸 보도록 하죠. 480틱인데요. 여러분, 아까처럼 추세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추세를 바꾸는 게 뭐예요? 변경시키는 게 뭐냐고요. 이 변경시키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다이버전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이버전스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증을 얘기해 볼게요.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안 맞는지를 얘기는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맞을까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틀리는 배경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이버전스가 어떤 영역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보면 다이버전스는 이것 때문에 안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이 나타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이버전스를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깊이를 갖고 하다 보면 해답들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추세가 하락인데 아까 봤죠? 전체 추세가 하락인데 여기를 보니까 480틱의 다이버전스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 올라가.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 그런데 MACD나 기타 보조 지표를 보다 보니까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네. 즉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에서 현재 주가는 상승하지만 조금 있다가 뭐 할 거라고? 하락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480틱에서 뭐 한다고? 하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480틱의 하락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이 말은 바로 앞의 미래든 바로 미래 더 앞이든 어떻든 480틱의 하락은 미래에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80틱의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조금 있으면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갈 수 있겠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조금 빨리 하락될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건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틱을 자, 요걸 보시죠. 절반을 한번 봤습니다. 240틱을 보니까 240틱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상승해. 근데 다이버전스가 생겼어. 내려갔잖아요. 하락해. 요 말은 뭐냐? 480틱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락할 공산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80틱과 240틱 두 군데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하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검증을 먼 미래와
조금 앞에 미래에서 얘기해 주시지 않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티켓 다이버전스를 보고 내린 결론은 앞으로 뭐 할 거라고? 하락할 것이라고. 이러면 아까 전체 7일간의 추세를 보니까 내려가는데 다이버전스에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나? 요거죠. 추세와 다이버전스가 공통되게 뭘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추세와 다이버전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하락을 보고 매도로 들어가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저보고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들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 추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측이잖아요. 예측. 그렇죠? 근데 이 예측이 바로 뭐?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예측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다이버전스를 예측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측을 했더니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암시를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많으세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내려가는 게 확실해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명쾌하게 이건 암시가 아니라 내려가라고 정해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예측이 맞죠. 그런 요소들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다이버전스와 추세를 봤습니다. 자, 결론 추세도 하락, 다이버전스도 하락. 그러면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봅니다. 이게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수없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주식을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니까 자, 처음에는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돈을 따더라. 그런데 3일만 지나가면 돈을 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3일 동안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한 기준의 약속을 잘 지킨 것이고 3일 지나면 또 자기 주관이 들어가요. 옛날에 했던 습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주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죠. 수익 발생 요건이 부합할 때까지 적절하지 않으면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려고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속도가 늦고 하면. 그러면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보면 수익이 될 것 같아. 들어가지 뭐. 이걸 뭐라고 하냐. 감각 매수라고. 수익 발생의 요건이 생기려고 하면 많은 요소들을 합쳐서 하락이야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개에 꽂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두 개의 필이 딱 와.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따라들. 이 감각 매수 또는 느낌을 중요시하니까 느낌 매수. 이거 이렇게 전문 용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거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배운 대로만 하시라. 항상. 근데 그 요건이 안 생기면 그냥 기다려라. 자, 여기서 RS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적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건데 추세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RSI인데
여기 파란 동그라미 한 대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요 줄 있죠. 요 줄을 넘어가면 요만큼 넘어온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넘어가면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시죠. 밑에 있는 여기를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가매수, 너무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밑에 파란색이 나오면 이거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가매도. 그럼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샀으면 나한테 넘치잖아. 그럼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파니까 내려간다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여기 파란 색깔이 있으면 너무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해.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시죠. RSI를 보고 붉은색이 나오면 조만간 하락으로 가겠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즉 RSI가 붉은 색깔 양운이 발생하면 뭘 의미한다고?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RSI의 한계점이 명확해요. 즉 기술적 지표 중에 RSI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계속 상승으로 가면 이게 틀리는 거죠. 최고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계속 하락으로 가면 이게 최저점이 안 되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술적 지표 갖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 돼요. 이 보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이 일목균형표 이론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파란 색깔이. 이 말은 계속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저점이 최고점이 여기서 생겨서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내려가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기술적 지표를 갖고 이제 보완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자, 이제 정리를 여기서 잠깐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양운이 생겼어. 그럼 매수. 자, RSI 양운은 너무 많이 샀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팔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참고하라. 자, 그래서 하락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RSI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조금 더 연구 개량한 게 RSI입니다. 즉 양운이나 음운의 숫자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10개 정도가 나왔다면 RSI에서는 2개 정도 나오기 바쁩니다. 요만큼 RSI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드물게 나타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운이 계속 나타나죠. 음운도 계속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아까 RSI는 보시는 것처럼 좀 뜨문뜨문 나타나니까 그거를 보고 고점이네 저점이네 이런 걸 판단해서 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양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고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만 갖고 그게 최고점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기술적 지표를 참고해서 답을 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다시 하나의 기술적 지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서 요게 이제 파란 점들이 이렇게 찍혀서 내려가는 걸 보는데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라볼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파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파라볼릭이 생기는 것은 파란 점이 찍히면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란 점이 발생하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점들이 생기면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점에서 드디어 파란 점들이 생겨 안 생겨? 그 말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죠.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 근데 이렇게 올랐지 않냐? 그럼 파라볼릭이 틀리지 않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뭘 고민해요? 여기에서 진입하세요.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왔는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어요. 뭐 한다고 그래? 청산합니다. 매수. 거꾸로 가는 거죠. 주식하고는 좀 거꾸로죠. 여러분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계속 가고 싶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파라볼릭은 계속적 진행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할 때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이 얘기 뭔가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왔어. 그럼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뭘 봤습니까? 앞에서? 자, 480틱하고 이거 절반 되는 240틱에 뭘 봤어? 다이버전스를 보니까 거기서 표현된 게 뭐예요? 계속 하락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 말은 파라볼릭만 보지 말고 다이버전스를 봤다면 하락을 확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면 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두 개의 보조지표에 편중하면 위험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와 추세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라.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항상 느껴요. 왜냐? 자, 한번 보실래요? 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한 걸 보면요. 한 걸 보면, 자, 종합하면 요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7일간의 전체 추세선 봤잖아요. 지금 얘기한 480틱, 240틱의 다이버전스 봤잖아요. 자, RSI 양운 발생, 그래서 하락 예측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양운 발생 하락 예측했습니다. 파라볼릭 파란 점 보고 하락 예측했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들게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 화면씩 따로따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락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은 실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아직 안 돼.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가장 좋은 게 돈을 잃지 않고 하는 모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익숙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걸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럴 때 이것 때문에 내려갑니다. 제가 7개 요소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교육을 받으신다든가 이런 걸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나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 나 영역이 이제 여기인데요. 요걸 이렇게 보면 요 영역이거든요. 요 영역. 아까 이제 요 가 영역 여기 했잖아요. 이제 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 영역을 볼 때 똑같이 제가 뒤에 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까 7일간의 전체 추세가 하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인데 요 앞에를 보면 요거보다 요게 낮아요, 안 낮아요? 낮죠. 그렇죠? 이게 고점이면 고점 1, 요게 고점이에요. 그럼 고점 2, 그러면 고점 2가 1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알죠.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에다가 고점, 전고점보다 후고점이 낮아. 그러면 내려갈 공산이 큰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기를 볼게요. 제가 추세를 움직이는 것은 다이버전스라고 했습니다. 다이버전스 240틱을 봤더니 자,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미리 예측을 해줘요. 하락. 다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눈앞에 근접된 걸 보고 싶어. 금방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 120틱을 봤습니다. 상승입니다. 주가가. 그런데 내려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다이버전스는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이 RSI가 구름대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가매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역시 가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락할 것이라고.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이번에는 파라볼릭을 봤습니다. 파란 점이 발생했죠? 이렇게 파란 점이 발생하면 뭘 의미한다고? 하락을 의미한다. 이거를 동시에 재빠르게 하나 화면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한눈에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보시죠. 어떤 분들 저 교수님 얘기 들으면 다 될 것 같다고.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다고. 물론 강의 한 번 듣고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연습, 연구, 그리고 내가 피땀을 어느 정도 쏟아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개월에 고수가 된다고 하면 내가 최고 전문가 이 분야에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도전하셔서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보시죠. A 영역은 가능하면 제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영역은 다 추세가 뭐였어요? 추세가. 이 추세가 전부 다 하락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영역에서 했다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영역은 어떠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승 영역이잖아요. 이 말은 추세가 하락인데 여긴 상승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저는 이런 곳은 잘 진입하지 않습니다. 즉 추세와 현재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원래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항상 위험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를 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쫙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술적 지표를 보면 여기서부터 거의 이렇게 행보로 가고 있어요. 행보로. 행보로 가고 있으면 앞으로 뭐 될 거다?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40틱 다이버전스에는 뭐 할 거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니까요. 다시 볼게요. 요거를 자, 줄여서 절반인 120틱 다이버전스 봤습니다. 보시죠.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데 기술적 지표에서는 역시 행보로 갑니다. 자, 이 행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 뭘 의미한다고? 상승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죠. 매수. 여기에서 그냥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몇 개를 더 볼게요. 보시죠. RSI 파란 거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이 말은 매도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팔은 거죠. 그러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겠습니다. 역시 매도입니다. 상승할 거라고.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항상. 예.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이죠. 다시 파라볼릭을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점 생겨요 안 생겨요? 파라볼릭 빨간 점 그건 상승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걸 다시 종합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한번 가보죠. 결론은 앞에 한 거랑 같은 설명이라는 거예요. 즉 물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진 않은 몇몇 가지 요소들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된 면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 중에서 모든 것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만 들어보시죠. 이 많은 지식을 저는 2년 동안 고생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단숨에 이 많은 지식을 다 가져갑니다. 좋지 않나요? 방송 계속 잘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방송과 저와 함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하시면서 실패하신 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해외 선물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도록 하죠. 이거 좀 보시죠. 자, 여기에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외 선물을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단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변동폭이 큰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만큼 많이 오르면 내려가는 것도 크잖아요. 요만큼 오르면 요만큼 내려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변동폭이 어떤 영역을? 큰 영역. 이 큰 영역을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라.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면서 6개에서 7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아까 7개의 요건이 전부 다 뭐 한다고?
하락한다고 나타나면 내가 매도로 들어가면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7개 요소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때 수익 발생의 요건이 뭐 됐다? 충족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뭘 하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7개 요건을 아까 설명드릴 때 추세 얘기했죠? 다이버전스 얘기했잖아요. RSI 얘기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얘기했고 파라볼릭 얘기하고 이런 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 뭐하라? 기다려라 이 얘기거든요. 대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진입은 가능하면 한 템포 느리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청산은 한 템포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공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